안녕하세요, 이주모입니다. 오늘 거의 52주 최저점을 찍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화면을 보시면 테슬라 1년 차트인데 오늘 157불을 찍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작년 최저점 레벨까지 거의 내려온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블 바텀이니까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도 있는 레벨까지 온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요, 이런 지지선이 끊어졌을 때 하락을 하고, 최근에 이 단기적인 지지선이 또 끊어졌을 때 하락을 하고, 어제도 여러분 직원 감소 뉴스가 있었잖아요. 지지선이 단기적으로 끊어진 다음에 오늘 안타깝게도 또 개파락을 하면서 더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핀비스에서만 보실 수 있는 이제 힙맵 차트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움직임, 오른쪽에는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움직임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왼쪽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최근에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어제 악재가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키레벨 지지선도 끊어져 가지고 지금 하락을 더 많이 한 상태인데, 물론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더 큰 차이가 딱 보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3개월 동안 26%가 하락을 했는데요. 보시면 토요타, GM 이런 거는 막 20% 정도 오히려 상승을 했고, 지금 보시면 리오토, 이것도 전기차죠, 마이너스 10%, 리비언은 50% 이상, 엑스페그는 38%, 니오도 45%. 지금 보시면 전기차 관련 주식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폭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즉 섹터 전체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는 이미 기술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 해드렸는데, 리비언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선이 여기서 지탱해 줄 듯 하다가 확 끊어지니까 더 많이 하락하고, 또 여기서 꿈틀거리면서 좀 지탱해 주다가 여기서 또 지지선이 끊어지니까 더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을 분석해 봤을 때 안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테슬라랑 10년 채권 금리를 비교한 차트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흐름인데요. 보시면 테슬라가 요 기간 보이시죠? 이 기간에서 그래도 200불에서 한 260불까지 한 30% 상승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보시면 채권 금리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테슬라는 이때 실적 발표가 안 좋아서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채권 금리가 상승해 줄 때, 그쵸? 테슬라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내려와 줄 때는 테슬라가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 전망이 예상보다 좋아지려면요, 예상보다 금리가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안 좋은 CPI 발표 때문에 그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리 시츄에이션도 안 좋고 차트 시츄에이션도 이제 안 좋으면 펀더멘털 분석을 해가지고 적어도 테슬라가 다른 주식보다 이제 저렴한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화면을 보시면 간단한 4월P 분석이에요.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전망 실적, 전망 순이익으로 봤을 때 아직도 빅테크 중에서 제일 비싼 상태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4월P가 42, 아마존은 34까지 내려왔고요. 엔비디아도 최근에 조금 하락해서 28, 마소는 지금 31, 그리고 애플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23까지 내려왔고, 구글과 메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20 근처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즉 테슬라는 발류에이션으로 볼 때도 아직 비싼 상태이죠. 자, 다음에는 한번 예상 실적과 전망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 연도별 EPS와 그리고 쿼터별 EPS 매출도 이제 봐볼 텐데요. 자, 일단 왼쪽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10배에서 20배가 된 구간이 이때 EPS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근데 최근 2년 동안은 테슬라 주가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게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 때문이죠. 작년에는 마이너스 23% EPS 성장률이 나왔고, 올해도 지금 최근에 가이던스를 오히려 내려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마이너스 14%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2025년에는 다시 EPS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EPS 따라 움직이고요. 테슬라의 실적 90%가 자동차 세일즈 아니면 자동차 리스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상보다 더 많이 팔려면 뭔가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쿼터별 숫자도 한번 봐볼 텐데 지금 보시면 최근 두 쿼터 연속 마이너스 EPS가 나왔고 앞으로도 두 번 실적, 앞으로도 두 분기 동안 마이너스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는 특히 마이너스 3% 매출 성장률까지도 예상하고 있어요. 최근에 딜리버리 숫자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쿼터만 지나면은 다시 어느 정도 매출 성장률이 조금 있을 걸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죠. 그래서 테슬라도 물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건 맞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테슬라가 올라가는 시기가 또 올 수 있거든요. 만약 CPI가 또 내려오기 시작하고 또 채권금리가 내려오면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 움직임을 잘 확인하면서 언제 베이싱이 있는지 또 큰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움직임이 언제쯤 있을지 궁금하시면 저도 그거는 확실히 지금 말씀해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CPI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저는 라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해 드리거든요. 특히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라방이나 영상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지수 분석도 간단하게 해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요.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요. 테슬라가 저는 따로 지탱해 주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수가 지금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 이 저항선 레벨과 이 지지선 레벨이 지금 평행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벨에서 적어도 한 4%에서 많으면 8%까지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테슬라가 조금 더 지수랑 같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 조금 나중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플랜이니까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일주일 뒤에 있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만요. 자, 이번에는 긍정적인 노트로 여러분 마무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여러분 어제 뉴스인데 10% 월크포스를 해고한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긴 했지만 사실 저는 주가가 이것 때문에 내려간 것보다는 채권금리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화면을 보시면 1년 반 전에 메타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어요. 워크포스의 13% 즉 11,000명의 해고가 있었는데요. 이때가 2022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최근 1년 7개월 동안 메타 주가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한 2달 하락하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었고 11월 9일이 딱 여기에요. 그때 메타는 큰 거래량으로 갭상승을 했는데 이때 주가 가격이 100불 근처였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500불 근처입니다. 무려 5배가 된 상태이죠. 그 안 좋은 뉴스가 뜬 다음에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테슬라는 그 뉴스가 떴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을 했고 메타 같은 경우는 그 뉴스가 떴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갭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테슬라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곧 실적 발표가 있고 이번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또 고른 베이싱이 있고 또 큰 거래량 매수가 갭상승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쯤은 테슬라가 또 바닥을 찍고 잘 올라가는 기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테슬라도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엔비디아도 안 좋아 보이는 기간이 있었고 메타도 안 좋아 보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메타도 투자할 필요가 없고 포기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무려 바닥에서 5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은 기다렸다가 최대한 좋은 매수점 때 테슬라를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에 보지 못하던 차트가 하나 있는데 이 차트는 다음 라방 시간에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